할 거면 토지 정책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강의 노트는 28페이지 있는 건데요. 예,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요걸 좀 하셔야 돼요. 우리 책은 약간 이제 순서를 좀 달리 할 건데, 첫 번째 이제 토지 정책은 맨 먼저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하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토지 정책인데, 일단 토지 문제는 우리 아까 뭐 책에 있지만 또는 강의 노트에 있지만 굳이 그걸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관련된 문제는 사실 꽤 많습니다. 굳이 암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땅이 부족하다, 땅값이 올라간다, 투기 문제 발생하더라. 토지가 잘못 이용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땅을 갖고 있으면 따라 뭐 있으면 개발 이익이 발생할 수, 즉 불로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현상도 있을 것이고, 또 토지를 한 명이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분배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개입하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토지 정책인데, 자, 첫 번째 할 건 뭐냐? 좋다. 국가 네가 개입하면은 이 토지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 이 방향 좀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은 사실 꽤 많은데, 사실 나중에 이제 책 보면 알겠지만 다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다만 조심할 건 딱 한 게 있어요. 이건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이건 우리 강의 노트는 없는 겁니다. 이제는 토지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소유 중심에서 이용권 중심으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런 이용권 중심으로 전환해보자는 겁니다. 전환. 두 번째 보니까요, 절대 이런 국공유지를 가지고, 자, 국공유지를 갖다가 처분 축소 중심, 이런 처분이란지 축소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보존 또는 뭐 있습니까? 확대 중심으로 확대 중심으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 반대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토지 관에 대한 설명이 좀 그냥 넘어가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토지 부족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외적인 있는 뭐 있습니까? 땅값 올라가고 또 뭐 있습니까? 투기 문제 발생하고 토지가 잘못 이용되어지고 또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고 이런 등등의 문제 발생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응? 왜 결국은 투기 등이 발생할까 묻는 문제인데, 설마 이런 문제가 있죠? 이런 나라에서도 발생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결국은 뭐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개인한테 소유권이 인정되니까 결국은 투기 문제, 또 소유 편중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그 해결 방식 아주 깔끔해. 어떻게 합니까? 전국토를 하루빨리 뭐 하죠?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어. 아주 깔끔하게. 근데 이렇게 사실 말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 대신 우회적으로 돌려서 뭐 있으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토지와 관련돼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를 보시라고요. 자, 일단 요건 요 정도 보시고, 실상은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면, 좋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수단이 뭐가 있냐? 요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이 해결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국가가 뭐 있습니까? 수요자, 공급자 입장에 대해서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 개입이 있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어떤 걸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규제를 통해서 뭐 있습니까? 해결하는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땅을 갖고 있는 수요자, 공급자한테 측면 지원해주면 따라서 문제 등을 해결해주는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는 주로 묻는 게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것인가 이런 거 말씀하면 돼요. 그런데 이때 보니까 직접 개입은 이러한 예가 이 속에 포함된답니다. 직접 아까 설명했듯이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국가가 수요자, 공급자 입장이 되는데 이런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영개발, 공공임대 등이 전부 다 이게 직접 개입한 예라고요. 또한 두 번째 토지 비축제도, 토지언행제도가 있어요.
그거 2에 보니까 토지구역 정리사업이란지 토지구역 정리사업 또는 뭐 있습니까? 뭐 수용 같은 것, 또 주택보금자리, 주택보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보금자리 주택을 갖다가 건설하는 죠. 이런 걸 갖다 뭐 있습니까? 건설해 주는 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몽땅 다 직접 개입이 한 예가 된다 생각하시라. 굳이 이건 암기하지 말고 대충 감을 잡아야 돼. 자, 두 번째. 이용 규제는 어떤 걸 하라 하지 마라 이거죠. 이 말은 뭐예요? 현재 이 땅은 주거만 쓰고 상가 쓰지 마라. 5층 이상 건물 짓지 마라. 이렇게 규제를 통해서 일반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말 들었거든요. 보통 해제한다, 어떤 용도로 지정한다, 어떤 걸 규제한다, 어떤 걸 계획한다. 그죠? 이런 말. 또는 뭐 있습니까? 인허가 같은 거. 이건 전부 다 규제예요.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 항상 영어 나오지. 영어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예, 몽땅 다 규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간접 개입은 우리 거기 있는 강의는 토품 알겠지만 주로 뭐 있습니까? 세금 부과한다, 부담금 부과한다, 금융 지원, 뭐 세제 혜택. 이건 한마디로 전부 뭐 있습니까? 돈 관련된 건 몽땅 다 간접 개입 속에 포함된다.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문제를 풀면 뭐 별 어려움 없이 그 문제 쉽게 내가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지금부터 뭘 할 건가 하면요. 어떤 게 우리 시험에 나왔는지 봐보자고요. 자, 문제를 갑니다. 문제 몇 번인가 하면요. 31, 32번 같은 지문이 나와 있어요. 31, 32. 자, 잠시 우리 책에는 여기 어디인가 하면요. 책을 좀 앞에 갑니다. 여기 있어요. 자, 책에 218페이지. 그 갈로 2번, 양갈로 2번 있을 거예요. 정부의 시장 개입 형태 있죠. 이게 원래 지금 여기 들어올 번지가 아니라고. 이 번지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토지 정책이 있죠. 이 속에 들어올 번지요. 그 책이 좀 약간 한쪽이 이쪽이 잔뜩가 있는데 거기 들어올 번지가 이쪽에 들어가야 된다. 문제는. 그래서 토지 정책 속에 들어올 그런 번지를 좀 보시면서 거기 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이용 규제 나 있죠. 기업의 용도, 지역, 지구재, 우측인 미연번의 가구, 분할, 또 디귿번의 각종 인허가, 또 직접 개입도 뭐 있습니까? 예, 뭐 소유권, 통제, 토지, 은행, 또 D장 뭐 있습니까? 예, 토지구역 정리, 공영개발, 공공, 임대, 공공, 투자. 그죠? 간접도 뭐 직보는 기억이 뭐 있습니까? 예, 221페이지. 뭐 중간에 뭐 굵은 글씨 있죠? 조세 및 금융지원, 보조금 같은 게 있죠. 이게 전부 다 간접개입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걸 다 보지 말고 이렇게 있죠. 컨트롤 갖고 움직이시라고 공부할 때. 자, 일단 그런 문제인데 그러면 이게 우리 문제에서 이 31번, 32번 갑니다. 31, 32번. 자, 31, 32번 있는데요. 자, 31번. 부담금 또 뭐 있습니까? 보조금은 돈이지. 따라서 이건 간접 개입이 되죠. 간접 개입. 자, 32번 갑니다.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 공급해서 누가? 국가가. 뭐 직접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직접 개입의 한 예다. 이렇게 시험 낸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오는 패턴을 보시면 있어. 이런 형태로 시험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여기 있는 요 내용을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사실상은요. 여기 잠시 볼래요? 이렇게 국가가 토지에 대해서 어떤 개입했는데 약발, 효과가 제일 빠른 게 누구냐? 사실 직접 개입이거든. 그래서 비록 책에 없지만 직접 개입 관련돼 있는 이런 구체적 내용을 이 시험 낼 수 있어요. 구체적 내용을. 자, 그래 보시면서 지금부터 이제 뭐를 보는가 하면요. 요거 두 개 할 거예요. 맨 먼저 보니까 우리가 공영개발이 있고 반대로 토지구역 정리사업이 있어요. 요 두 개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구분하셔야 돼요. 공영개발과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자, 그런데 잠시만요. 우린 절대 시험에서 공영개발 나오면 공영개발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얘는 개발 방식에서 매수 방식 같은 말이에요. 거꾸로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뭐냐고 이건 환지 방식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먼저 구분하시는데 자 잠시 이런 겁니다. 우리 비록 이와 같이 우리 지금 정책은 사실 뭐 있어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공법이죠. 공법의 내용과 똑같아. 정부에 관여한다 정책. 그래서 법을 만들었다 공법이거든. 그래서 비록 이런 말이 공법에서 항상 나오지만 이 공부하는 방식을 좀 달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법은 중요한 건 이런 게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절차를 가지고 절차에 대한 문제거든요. 어떤 절차에 따라 할 것인가 이런 거고 다만 개론 과목은 이런 걸 함에 따라서 그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실익이 실익이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용어 나오더라도 개론 과목 공부할 때하고 공법 공부할 때 좀 달리 하셔야 됩니다. 공법은 무조건 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개론 과목은 절차는 아무 의미 없어. 어떠한 장단점이 있을 것인가 이걸 파악하시라고. 그래야만 쉽게 따라갈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영개발 나왔을 때 공영개발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반대 뭐 있습니까? 요 매수 방식을 묻는 거예요. 그럼 항상 이 공영개발 나오는 순간 이건 매수 물었으니까 항상 비교할 때서는 환지하고 서로 비교해야 된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 그래야만 이 문제를 쉽게 따라갈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매수 방식과 공영개발 어떤 차이가 있는 건데, 자, 일단 맨 먼저 개발전에 있는 땅이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토지가 쭉 있는데 이렇게 이걸 갖다 이제 뭐 있습니까? 개발하죠, 그죠? 하는데 누가 하냐? 사업 시행자가 이걸 하게 돼 있어요. 하는데 요 차이를 보는 겁니다. 개발한 후에는 뭐 있습니까? 분명히 땅이 보기 좋게 이렇게 반듯반듯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제 개발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개발한 후에 훨씬 더 토지 활용도가 좋은 것만큼 땅값은 뭐 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그죠? 자,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매수 방식은 매수란 말 뜻이 뭡니까? 개발하기 전에 땅을 미리 사전에 뭐 하는 겁니까? 매입하는 거죠. 그죠? 사전에 매입하는 걸 가지고 다른 말로 이게 매수 방식이고 여기 있는 환지 방식은 개발하기 전에 원래 있는 땅 주인이 있어요. 원 소유자가 있는데 사업 시행자 개발한 후에 환지 여기 있는 원 소유자한테 돌려준다, 배분한다. 이게 다른 말 환지죠. 그죠? 이 두 개에 대한 차이 마시면 거기 있는 우리 강의 노트 내용은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 두 개 봤으면 첫 번째 가보죠. 이제 첫 번째 환지와 매수에서 권리 관계 어떻게 될 것인가, 축소될 것인가, 그냥 원래 상태에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소멸을 따져보는데, 자 보니까 여기 있는 이 공영개발은 개발하기 전에 얘가 미리 땅을 매입한 거지. 매입한 것만큼 뭐 있습니까? 원주인은 소유권이 있습니까? 소멸되겠죠. 그죠? 반대 거꾸로 보니까 환지 방식은 소유권은 계속 원래 주인이 갖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유권이라고 해서 뭐 있습니까? 타인에게 배타적으로 사용도 수익도 처분할 수 있지만 이게 개발되는 기간 중에 이용은 분명히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뭐 있습니까? 매매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용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권리 중에 일부가 뭐 있습니까? 제한되어 있다 해서 권리가 축소된다 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주민들 입장에서 이제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공영개발은 이건 참고리 가셔야 돼. 국가가 땅을 매입할 때는 무조건 토지 매입할 때 뭐로 매입하는가 하면요. 무조건 공시지가로 매입한다고. 항상. 요건 아셔야 돼. 그러면 결국은 개발하기엔 굉장히 땅을 싸게 매입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개발의 땅가 엄청 뛰었다죠. 뛴 결과 이게 원래 있는 주인한테 그만큼 이익을 돌려줍니까? 절대 돌려줄 리 없다고. 그래서 불만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여기 토지구역 정리사업 뭐 있습니까? 소유권은 원래 주인이 가지고 있어. 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해요. 그래서 원래 있는 소유권자가 사업 중간에 계속 간주합니다. 관여할 수 있어요. 그런 결과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뭐 있습니까?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자, 이런 건 그냥 가볍게 가시고 실상은 중요한 게 세 번째 있는 개발이익 환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것만큼 꼭 아셔야 돼요. 자, 개발이익 환수는 여기 공영 개발은 매수 방식 이건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데 문제는 토지구역 정리 사업은 개발이익을 하지 못한다 쓰면 틀려. 충분하지 못하다, 불충분하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이유 설명합니다. 지금부터. 네, 우리 공영 개발은 아까 했지만 토지를 갖다가 매입할 때는 뭐로 매입했습니까? 공시지가요. 개발 후에 처분할 때는 원칙은 여러 명에게 여러 명한테 입찰 경쟁시켜서 가장 높은 돈을 써낸 사람이 그 땅을 가져간다고. 곧 이 말은 뭐냐? 채권 입찰제로 처분한다고요. 따라서 이 차이만큼 이익이 그냥 그대로 누구한테? 국가한테 가겠다죠. 그래서 개발이익은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데 문제는 토지구역 정리 사업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요. 환수 방법이 뭐냐? 간보율. 우리 아마 거기 있는 강의노트 보니까 맨 밑에 당구장 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 기억하셔야 돼. 토지구역 정리 사업도 개발이익을 간보율을 통해서 환수할 수 있다는 말을 기억하시라고요. 자, 우리 아마 이제 공법 시간에 이게 배웠죠, 그죠? 채비지란 말과 간보율 들어봤습니까? 네? 들어봤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 이런 거요. 자, 만약에 여기 보세요. 개발하기 전에 보니까, 예? 여기 있는 땅이 이렇게 복잡한 땅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땅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A 땅과 B 땅이 있는데, 둘 다 땅이 보니까 얼마인 거면 100평 정도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이 땅이 전체에 대한 평당, 전체 평균적 평당 땅값이 뭐 있으면 10만 원 정도 한다. 10만 원 정도. 이렇게 일단 한다 가정하자고. 했는데 자, 이때 보니까 개발 후로 갑니다. 후로 가보니까 A 땅과 B 땅이 있어요. 있는데 요 개발은 누가 있습니까? 사업 시행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은 개발 비용이 분명히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들어갔으면 그만큼 비용을 환수할 건데 환수할 때 돈으로 환수하지 않고 뭐 있습니까? 땅으로 대납합니다. 그래서 채비지란 말이 비용을 토지로 대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채비지를 현재 20% 정도 한다 하자고. 그럼 20% 공제하고 나머지 뭐 있어? 100평이니까 A, B는 뭐 있으면 80평씩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80평씩. 80평씩 받을 건데 이때 개발해보니 땅값이 엄청 뛰겠다죠? 뛴 결과 이게 평당 얼마 되면 50만 원 된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돌려주면요. 4천 되는 거예요. 원래 개발지는 뭐 있습니까? 평당 10만 원 했어. 곧 이건 1000만 원 되거든? 근데 아무런 땅 주인이 노력하지 않고도 평당 4천 되니까 결국은 개발이익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개발이 발생하면 그만큼 이제 국가에서 뭐 있으면 환수할 수밖에 없는데 환수를 뭘 통해서 하면 여기 있는 간보를 통해 한다고. 하는데 대충 보니까 이게 얼마 정도 간보하는가 하면요. 얘가 한 60% 정도 간보한다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가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보니까 한 24평 되는 거죠. 그걸 간보하면 그죠? 그럼 이때 보니까 이게 평당 50대면 뭐 대충 이게 한 200대죠. 이렇게 결국은 이제 땅 돌아간다고. 이렇게 이제 개발에 환수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보니까 개발한 후에 땅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요 A 땅, B 땅 이제 불화받았다고. 그러니까 둘 다 불화받은 둘 다 24평에 이제.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요. 요 A 땅 개발하기 전에 이 땅이 뭐 있으면 도로가 이렇게 들어서 있는 거예요. 이건 도로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땅값이 더 비싸겠지. 실상은 뭐 이 땅값이 한 평당 15원 된다고. 얘는 본 평당 9만원짜리, 9만원짜리. 이런 건데, 우리 보통 이 전체를 보통 따지거든요. 전체 평균 10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개발 후에 보니까 이 지역은 도로가 없고 이 지역에 도로가 들어선 거예요, 거꾸로.
그런 결과 얘가 평당 50이 되지 않고 평당 45가 되는 거야. 얘는 평당 60이 되는 거야, 이게. 응?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간보할 때 어떻게 하면 각각에 있는 개별적인 땅들마다 간보를 별도로 하지 않고 전체에 대해서 평균 몇 프로거든? 그죠? 결국 오히려 뭐 있습니까? 얘가 더 손실 본 효과가 있지. 얘가 더 큰 이익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 때문에 결국 뭐 있습니까? 간보를 통해서 하긴 하는데 이러한 문제 발생 결과 뭐 있습니까? 충분하게 환수를 못 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개념 아셔야 돼.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개의 개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사업 속도가 빠른 건 당연히 공영개발이지. 왜 그랬습니까? 이 공영개발은 소유권도 사업 시행자요, 개발도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 자기 개발한다고. 근데 환지 방식 소유권은 원래 주인이고, 그 다음에 개발은 사업 시행자니까 주인이 다르죠. 다른 결과 훨씬 넓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게 누구냐? 결국은 공영개발이죠. 왜? 공영은 토지 매입비가 수반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중가격이 발생한다. 이건 누군가 하면요. 결국은 이중가격. 요건 다른 뭐 있습니까? 공영이지 결국은 여기 있는 환지 방식 아니라고. 이중이 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볼게요. 처분 시 원래 원칙은 채권 입찰을 하지만 다만 국가가 있죠. 국가가 이용 시는 이 땅을 매입하면 비용과 개발 비용이죠. 이거 합친 조성 원가로 분명히 공급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결과 가격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환지 방식은 땅을 처분한 적이 없어. 개발한 후에 그냥 그대로 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환진 토지구역 정리사업은 이중가격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세 개는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물론 우리 그 당구장 표지 이 강의노트 밑에 있는 박스면 그거 설명 다 끝났습니다. 그런 말이 좀 이렇게 다 연결된다고 이게 전부 다. 자, 일단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뭔가 토지 비축 또는 토지 언행 제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 비축 제도, 언행 제도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시중 언행 이거 아닙니까? 여윳돈 있는 돈을 저축하면은 그 돈 가지고 은행이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이 토지 언행이 뭐냐 이런 겁니다. 현재 원주시가 있으면 원주시 외곽에 보니까 아직 개발되지 않는 미개발된 토지, 이런 미개발된 토지가 있어요. 미개발 토지. 이 땅을 뭐 있으면 국가가 이렇게 개발하기 전에 있는 땅을 사전에 매입을 합니다. 사전에. 매입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 이용, 관리하다가 뭐 있습니까? 마지막 가면 일정 기간 동안 운영, 이용, 관리합니다. 관리하다가 마지막 가면 결국은 국가나 개인한테 국가 또는 개인에게 이거 갖다 뭐 있습니까? 처분할 수도 있고 또 반대 임대 등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통 다른 말로 토지 비축, 토지 언행 제도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하죠. 개념부터. 자, 개념 보겠습니다. 이래 설명돼 있죠. 개념 보니까 미래 용도를 위해서 정부가 미개발된 토지를 싼 값에 대량으로 매입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 이 땅을 현재 누가 가지고 있어? 국가가 갖고 있습니까? 개인이 갖고 있습니까? 국가죠? 그래서 공공이 보유하지. 절대 이 말 대신 사적이 보유한다 쓰면 안 돼. 공공이 보유하다가 결국은 저 토지를 정부가 이용 또는 어떤 민간에게 처분 또는 임대해주는 제도가 뭐냐? 이게 다른 말로 토지 비축 또는 토지 언행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함에 따라서 장단점을 여러분 좀 기억. 장단점. 자, 가장 큰 장점 뭐냐? 요 다시 볼래요? 딱 세 개 마시면 돼요. 만약에 이적이 국가가 땅을 매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
원주시가 도시화가 되면 점점 도시 인구가 유입되면요. 땅값이 엄청 폭등하거든. 하면 높은 땅값 등을 줄 수 없는 소득이 낮은 분은 땅값이 굉장히 싼 이런 지역에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데 이게 계획적인 개발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개발시킵니다.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무질서 무계획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질서 무계획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하는가 하면 도시 스프롤, 이 스프롤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스프롤 말뜻은 벌레가 나뭇잎을 깔아먹다, 즉 무질서 무계획이에요.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런 현상들은 뭐 있습니까? 이제는 국가가 이 땅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하면 개인이 민간이 들어서 개발할 수 있습니까?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결과 이런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현재 미개발된 땅을 아주 싸게 매입한 결과 개발된 땅값 올라간다죠. 올라가면 그만큼 모든 이익은 지금 누구한테 갑니까? 국가한테 가거든. 그래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그죠? 환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공용지를 자 우리 한번 따져보죠. 만약 이 지역에 도로가 들어선다라고 공시하면요. 이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은 금방 이 땅을 국가는 팔겠습니까? 절대 안 팔아요. 무조건 버티는 거야. 더 많은 돈 받기 위해서. 그죠? 결국 공사경이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훨씬 더 공사비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런 지역을 도로를 만들면 국가 땅, 이게 국가 땅 아닙니까? 바로 그냥 내놓을 수 있거든. 그것도 아주 싸게 내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용지를 뭐 있습니까? 싸게. 그 다음에 적기에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단점이 뭐가 있냐? 첫 번째, 이 땅을 누가 매입합니까? 국가 매입하는 거죠. 매입하니까 그만큼 매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국가에서 토지 비축 제도를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 쓰면 어떻게 하는 거면 이 지역은 사실 우리 이론상인 개인한테 처분할 수 있지. 절대 개인 처분 안 해. 이 목적은 조만간 이 지역은 뭔가 지금 개발되겠다는 거예요. 의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주변 지역의 땅값은 올라가지. 호랑 결과 주변 지역에 뭐 있습니까? 주변에 투기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기서 여기까지 한 문제 쭉 흘러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이제 이 투자는 모르겠지만은 한참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뭔지 압니까? 우리 도시계획에 설정된 땅이 있죠, 그죠? 있는 아직 집행 안 되는 땅이 있어. 근데 이건 아셔야 돼. 15년 이상 15년, 20년 넘어가면요. 무조건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지금 풀어줘야 돼. 무조건. 다시 설정 못하면 이거. 그러면 도시계획 설정돼 있을 땐 땅값 쌀 거 아니야. 그죠? 푸는 순간 집값, 땅값은 3배, 4배 뜁니다. 이런 것만 전문가 선생님 몇 명이 있어. 근데 이게 점점 약간 확산되고 있어.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국가가 그렇게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재개발하기는 상당히 현재 힘이 들다고. 각 어떤 지방이 보니까 재정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만 쭉 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건 보통 한 3년 정도 갖고 있으면요. 무조건 지나서 저기 구청 가면, 시청 가면, 요거 하면요.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풀면 결국 한 4배 뛰면 이건 양도세 클 거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방식도 있어. 푸는 방식들, 해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걸 요새 최근에 좀 하고 있어. 몇 명이. 근데 상당히 지금 이 시기에 맞는 것 같아. 지금 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국가에서 이런 걸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의거든. 서서히. 그래서 원주시도 그런 땅이 꽤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런 특히 신도시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특히 도시계획이 많이 묶여 있거든. 개발 때문에. 근데 벌써 한 10년 넘게 묶여 있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그런 걸 한번 잘 찾아보시라고요. 그래서 해가지고 당장 파는 게 아니라 한 3년, 4년 갖고 있어야 돼. 기본 점지가 있어야 돼요. 한 3년 지나서 한 3배 뛰는 이건 괜찮은 장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지금 많이 이제 조금 보고 있어요. 아주 좀 전문가들 몇 명이 있어.
나머지 이게 뭔지 몰라. 하여튼 나중에 합격 때는 보시라고. 응? 자, 일단 봐보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게요. 자, 문제 푸는데 저기 뭐 있습니까? 33번부터 자,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그 내용을 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찾아가야 돼. 자, 일단 삼성 공영 개발 즉 매수 방식은 그죠? 항상 환자 수를 비교하는데 초기 개발비용이 많이 들은 건 공영 개발이죠, 그죠? 네, 일단 이래 보시고 뒷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뒷말 의미 없고 34번 갑니다. 환지 방식의 문제점으로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주민 간의 갈등을 덜 수 있다. 아니 환지는 땅을 매입합니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얘는 뭐 있습니까? 매수 방식이지. 그죠? 매수 방식은 들으면 하자 없겠죠? 그 다음에 35번은요. 토지 언행 제도 설명 쭉 들어있지만 키워드 뭡니까? 직접 개입이 하나의 방식이다. 묻는 거지. 그죠? 국가 땅을 매입해서 직접 맞죠? 자, 그 다음에 35번 갑니다. 예, 35번은 뭐 있습니까? 예, 토지 언행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지가 상승, 즉 투기 등이 유발된다. 이 말이 키워드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내용을 다 별로 생각하지 말아요. 자꾸 내용 쭉 읽으면요. 그 중간에 있는 내용 때문에 자꾸 흔들린다고.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니 이거 마시면 돼. 그러니까 지가 상승이 유발된다. 이 키워드야, 사실은. 자, 맞는 거죠? 네, 고려보시고. 예, 그래서 일단 요렇게 요것만 정리하시면 돼. 여기선. 자, 일단 요렇게 해놓고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책은 좀 다른 방향 흘러가고 있던데 일단 한번 봐보자고요. 보는데 이 230페이지입니까? 예. 230페이지. 거기 있는 토지 정책에서 1번 지역 지구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지금 하지 않고. 자, 넘어갑니다. 자, 233페이지 토지 언행, 즉 토지 비축 제도입니다. 예, 얘는 뭐를 보는가 하면요. 이것저것 설명되어 있지만요. 결국은 요것만 보세요. 235페이지 있죠. 그죠? 갈로 7번, 갈로 8번만 딱 봐놓으세요. 갈로 7번, 갈로 8번. 자, 갈로 7번 기대효과 장점. 장점 중에 다 보지 말고 우린 거기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 5번, 6번 요거만. 동그라미 2번, 5번, 6번. 아까 했던 거요. 2번이 뭐냐? 공공용지를 싸게 적게 공급한다 이 말이고요. 5번은 뭐 있습니까? 예, 무질서 무계획을 방지할 수 있다. 6번은 개발이 관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단점의 1번 매입비 많이 든다. 2번 뭐 있습니까? 예, 투기를 주장할 즉 지가 상승을 유발한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나머지 236, 36 이런 건 넘어가세요.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그래 보시고 예, 좀 쉬었다가 240페이지, 240페이지죠? 임대주택 정책 갑니다.